대한축구협회는 21일 홍명보 감독을 보좌할 축구대표팀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선임했다. 포르투갈 출신 주앙 아로소 코치가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 티아고 마이아 코치가 전술 분석 코치로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 후 외국인 코치 선임 작업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섰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후보들을 만났고 포르투갈 출신 코치들로 외국인 코치진을 확정했습니다. 아로소 코치는 2003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포르투갈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고 2020년에는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도 맡았습니다. 최근까지 FC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인연도 있는데요. 스포르팅에서 4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 동안 벤투 감독을 보좌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로소 전술 코치는 검증된 지도자다. 오랜 시간 현장을 지키며 세계 축구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있다면서 트렌드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전술로 대표팀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이아 코치는 스포르팅, 비토리아 세투발 등에서 코치직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벤피카에서 연령별팀 코치와 분석관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클린스만 때에도 코치진 경력 화려했다. 아무 의미 없어. 외국인 코치 2명에게 얼마를 줬을까? 최소 10억 나가지 않을까? 또 피지컬 코치 1명 더 뽑고 또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네. 이러면 정말 외국인 감독을 사단으로 뽑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코치들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고 유럽에서 업무를 볼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설명은 달랐는데요. 이 관계자는 마이아 코치는 한국에 상주하면서 홍 감독과 함께 K리그를 보고 계속 분석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로소 수석 코치는 유럽에서 해외파 선수들과 축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로소 코치는 애초에 홍 감독이 유럽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고 반영하고 싶어서 선임한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오래 있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아니라 유럽 현지 전술 트렌드를 보고 해외파 선수들의 소속팀 경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입니다. A매치 기간에는 조금 일찍 들어와 K리그를 보고 대표팀 일정을 함께 준비하는 식으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까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론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초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단일 후보로 2번 더 나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사선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정 회장은 올 들어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은 3선부터는 국제기구 임원직을 맡게 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한데 정 회장이 이 요건을 충족한 거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수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대한축구협회 파트너가 되고 최근엔 정 회장이 축구 관련 자서전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축구협회장 사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컵 유치 실패, 국제축구연맹 피파 평의회의원 선거, 낙선, 승부조작범 등 축구인 사면 강행 및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철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및 성적 부진과 재택근무에 따른 경질 사태, 홍명보 낙하산 선임 사태 등으로 축구계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선임 과정에서 답정너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라고 묻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에 경기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